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살면서 되게 도움될 일이 많거든요. 나만의 질문 루틴을 좀 만들어 놓자 되게 좋은 책을 하나 찾았었습니다. 바로 하지 말고 질문하자입니다. 심지어 어렵지도 않고요,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부깅. 안녕하세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죠.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따뜻해진 봄 날씨 잘 즐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회사, 학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모임,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질문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생각해보시면 질문이 잘 됐냐 잘못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살면서 되게 도움될 일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게 역시 독서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지정도서 토론이라고 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행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분한테 좋은 질문을 하는 거, 그게 좋은 진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집에서 이제 준비해가는 질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주제인가에 따라서 제가 즉흥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만의 질문 루틴을 좀 만들어 놓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되게 좋은 책을 하나 찾았었습니다. 책 제목이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였나? 그런 책이었어요. 책 표지가 되게 트렌디한 걸로 봐서 약간 위즈덤하우스 출판사 느낌이 나는 책이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책에는 질문에 대한 되게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읽으면서 참 좋은 책이다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 중에 이거는 내가 질문을 할 때 꼭 활용해야겠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렵지도 않고요,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가짐만 갖고 있으면 되는 아주 간편하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짐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질문하자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고 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특히 짐작하지 말자는 정말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상식,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기준, 이런 거를 질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섞어버려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사람들하고 이제 바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다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오고 갈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바다 하면은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핑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본 에메랄드빛 바다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유럽 여행하면서 본 크로아티아의 약간 블루블랙 같은 아주 까만색 같은 파란 바다, 그런 바다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취미가 이제 스쿠버 다이빙이라 물속 깊이 들어가서 보이는 그 색깔, 약간 투명한 색깔, 이런 거를 바다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다색, 이렇게 너무 평범하고 뻔해 보이는 이런 단어와 이미지도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게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다색에 관해서 질문을 할 때 바다가 저렇게 파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어떤 색 바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상대방이 더 마음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예를 이제 바다로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내가 아는 내용은 이거고 내가 아는 내용이 확실해, 이건 100%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상대방한테 나의 의견을 강요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짐작하지 않고 질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머리를 백지 상태로 놓아두고 내가 가진 생각은 생각일 뿐 의견이 되면 안 된다, 남한테 내비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요, 더 자유로운 질문이 나오기도 했고 분위기 자체도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겸손하게 질문하자인데요. 겸손하게 질문하라는 게 이렇게 두 손을 공손히 이렇게 배에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수긍하고 수용할 사람이겠구나 라는 거를 질문으로서
표현하라. 이게 바로 겸손하게 질문하라라는 뜻입니다. 책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회사의 예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고객들한테 뭘 잘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온 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칠판에다가 크게 내 잘못은 무엇입니다 라고 쓴 거죠. 가장 높은 사람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듯한 느낌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아주 쓸만한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 겸손함을 독서 모임 때 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독서 모임 질문하고 겸손함을 어떻게 이렇게 콜라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할 때 이런 말을 앞에 붙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누구누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뭐 나도 그냥 편하게 아무 말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앞에 붙는 문장이 조금 달라지진 하지만 그 문장이 가진 의미는 계속 똑같습니다. 네가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아. 내가 너한테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는 충분히 대답할 능력이 있어. 라는 어떤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긴 문장을 덧붙여 주는 거죠. 굳이 겸손함이 질문하는 사람을 낮춘다 라는 것보다 대답하는 사람의 공간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만 하면 그게 겸손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독서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매번 다른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가끔 정말 이제 수줍음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대답 듣기 힘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말문을 여시면서 나중에는 자기 의견을 조금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정말 수줍음이 많은 분들 계세요. 무슨 질문을 해도 잘 몰라요 뭐 이렇게밖에 말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다른 독서 모임 운영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런 분들한테도 끝까지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할 때 내가 질문을 계속 몰아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질문을 완전 바꿔서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질문해서 그 사람이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그 수줍음이 많은 분한테 이렇게 A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긍하세요? 뭐 동의하세요? 뭐 이 정도만 처음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네 아니오는 하시니까 네 아니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한번 제가 긍정하고 확실히 책을 잘 읽으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의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독서 모임이 거의 3시간 진행되니까 어느 순간 이분이 뭐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는 그런 순간까지는 가더라고요. 사실 겸손함이라는 게 일종의 태도잖아요. 근데 그 겸손함을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질문할 때가 바로 이 겸손함이라는 걸 무기 삼아서 휘둘러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질문이라는 게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라는 사람을 내비치는 거울이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문이랑 대답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너무 흔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이미 하고 계실 텐데, 그럴 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구하고 동시에 나란 사람의 이미지도 좋게 만들 수 있으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하는 게 조금 어렵고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차용해 보시면 아마 좋은 효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책과 관련된, 그리고 저와 관련된, 독서 모임과 관련된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